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건강과 행복한 것이 기본값이다 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은요, 어마어마한 생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대신 내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 다양한 신호를 보내주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여름철에 열을 계속 받으면 핸드폰이 잠시 멈추잖아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열을 식힌 다음에 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지금 좀 관리를 해, 이건 좀 조심해야 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들부터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죠. 바로 열이 나는 증상입니다.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면 우리 엄마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병원에 달려가셔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이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열이 날까요? 우리 몸이 이상해서 햇빛에 오래 있어서 열이 받는 경우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면할면 전염병역이라는 한자를 써서 병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는 외부에서부터 우리 몸속으로 뭔가 들어오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없애려고, 이기려고 면역세포들이 병원체로부터 전쟁을 치르죠. 그럼 전쟁터의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얌전하고 차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막 싸우니까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포들이 그 열을 내면서 열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열로 인해서 면역 세포들이 더 활발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고치기 위한, 치유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열을 병으로 보고 열을 내리는, 해열시키는 약을 먹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같은 것도 보면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이 나쁜 음식에 있는 독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확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매일 탈수를 일으키는, 매일 있는 설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급 상황에서 생기는 그런 설사를 뜻합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상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 몸이 이걸 내보내야 되니까 설사라는 반응을 통해서 한 번에 오염된 여러 세균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가 났을 때 내보내는 게 맞는데 인위적으로 지사제를 먹어서 인위적으로 설사를 막는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설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고혈압도 병으로 생각하고 약을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고혈압도 엄밀히 보면 혈압이 왜 높아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혈압이 어떤 경우에 높아지냐면,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좁아져서 자연히 혈압이 높아진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혈액의 당 수치가 너무 높고 끈적끈적한 당이 너무 많거나 지방이 너무 많을 때 이 혈액이 지나가는 힘이 세지 않으면 말초까지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심장에서 펌프질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입장에서, 우리 몸 전체 입장에서는 산소를,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 영양소를 말초까지 운반해 주기 위한 생명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병이기 이전에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약들이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춰주다 보니까 증상은 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감기약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기는 절대 백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기 백신 맞아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감기는 정확하게 규명된 하나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규명이 되면 그때부터 백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한 150종 정도가 그 해마다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기의 바이러스는 절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고요. 그래서 치료제도 사실 없는 거예요. 정확한 바이러스가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만 잡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감기약은 다 콧물을 안 나오게 하고 열을 내리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증상 완화제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운을 내기 위해서 막 열도 나고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감기약 절대 처방을 안 해주죠. 허브티 정도, 또 과일 정도 먹고 잘 쉬는 이런 과정만이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얻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어떠한 신호들을 자꾸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내 몸을 관리하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절대 큰 병이 되지 않습니다. 암세포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 병이 오기 전에 관리하면 내 몸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신호들을 우리가 관리해라 라는 신호로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절대 만성 피로까지 쌓아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피로감을 당연히 여기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다 피곤하지. 아침에 일어나기 쉬운 사람이 어딨어? 다 일어나기 힘들지.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느끼는 피로감은 물론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일을 하다가 잠시 과로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집중한 어떤 일시적인 프로젝트나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상태, 이것은 절대 우리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만성 피로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피곤한 거 아닌 그런 늘 피곤한 상태는요,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장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소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나 에너지를 과하게 써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부신이 필요한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우리 몸이 보내주는 사인으로 이해하시고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MZ들도 관리한다라는 혈당 관리, 당뇨 전 단계 많으실 수 있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공복감이 심하다, 배고프다, 당뇨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밥을 먹었는데도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또 나는 당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다. 이것도 우리 몸의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단 거 먹어야지 하고, 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대안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드시는데 다 정제당이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훅 떨어지는 저혈당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한 고혈당과 심한 저혈당,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호전되지 못하고 더 악화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를 할 때도 자연의 음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화불량도 좀 굉장히 가볍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소화불량은 독이다 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내 몸에서 소화불량이 됐다는 것은 음식물이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실에 또는 주방 식탁에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 2주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됐나요? 단백질이 부패가 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온 집안에 악취가 풍기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 상태가 되면 백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10, 20, 30 정도밖에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잘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요. 이런 분들 반드시 소화불량을 꼭 개선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또 최대한 가공식이나 조리된 음식보다 자연의 음식들 위주로 꼭 식사 패턴을 바꿔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지러움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 몸이 보내주는 사인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여기신다면 심각한 질병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적절한 방법들로 건강을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